안녕하세요. 목동 PSK 쌤입니다. 저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단락 에세이 구성과 그 단락 에세이를 어떻게 스피킹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이제 네 단락의 풀 에세이의 설득형 에세이를 쓰는 방식과 이 말하기 연습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에세이를 쓰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문제 수가 많고 반복이 많아야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때 단락 에세이와 또 구성 연습을 제대로 한다면 이 4개의 단락의 풀 에세이를 쓰는 방식도 쉽게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가 튼튼한 이 에세이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풀 에세이의 설득형 에세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패러그래프 에세이에서는 이제 한 단락 에세이죠. 한 단락 에세이라고 표현할게요. 한 단락 안에 이 토픽 센텐스, 주장문과 이유 2개, 그 다음 설명들이 다 한 단락 안에 네모칸을 한 단락으로 본다면 한 단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full essay라는 것은 보통 4개의 단락 또는 3개의 이유를 쓴다면은 5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일단은 서론, 요 정도 길이의 서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 단락 에세이에서는 이제 이유가 2개든 3개든 여기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 4개의 단락 에세이에서는 이유 하나에 대해서만 크게 쓰는 걸 말하게 되겠죠. 그다음 이런 게 똑같은 게 본문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결론문이 있죠. 그래서 서론, 본론, 본론, 결론의 형태의 4개의 단락이 보통 full essay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개의 단락의 에세이를 썼다면 요걸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장하고 설명하고 이런 형식을 취했을 때 여기 플러스 예시까지 있다면 이 한 단락이 나오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유를 따로 떨어뜨려서 주장과 설명과 예시까지 있는 것을 본론 하나로 잡고 그거와 똑같은 본론 하나를 잡는 게 이제 full essay가 되겠죠. 일단 서론의 첫 번째죠. 서론에서는 인트로 도입부가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thesis 있어요. thesis 는 대주장문이라고 하는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고요. 직접적인 답, agree 하냐, disagree 하냐, 이 둘 중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하시냐 할 때, 난 agree 한다, disagree 한다. 이런 직접적인 답. 그 다음에 플러스 이유 2개를 명시해 줘야 돼요. 이거를 controlling idea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밑에 있는 본문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controlling idea라고 하긴 하는데 이 controlling idea라는 내포하는 의미에서는 이 본론에서는 이 이유 2개, 예를 들어서 A, B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컨트롤링하고 있다 해서 컨트롤링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 A, B 2개 사이에는 교집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이유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본론 1은 테시스에서 2개의 이유를 제시했다면 A를 구체화해서 말해주는 게 되겠죠. 당연히 본론 2는 이유 두 번째를 구체화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paragraph writing 또는 paragraph speaking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유를 주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뭐 supporting details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확인시켜주는 example,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conclusion이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 B에 대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걸 토픽 센텐스라고 하고 그 다음 토픽 센텐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bridge sentences 그 다음에 example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문은 이 첫 번째 문장은 본론 1 결국 conclusion의 요약이고 또 본론 2의 두 번째 문장 결론의 두 번째 문장은 2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제안 또는 커멘트로 이루어진 게 full essay가 되겠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설득형에 초점을 맞출게요. 설득형은 이 persuasive essay라고 하고 문제를 받았을 때 내 글을 읽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글이죠. 그럼 실제 문제를 보고 한번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제가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이 키워드 중심의 아웃라인 결국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 키워드 중심의 아웃라인을 잘 작성을 하면 그 아웃라인을 토대로 글을 쓰던 말을 할 수 있던 그 상태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어떤 독해와 리스닝에서도 똑같이 쓰이니까요. 이 키워드 중심의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 또 논리를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 훈련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full essay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agree 하는지 disagree 하는지에 대한 문제죠. 찬성과 반대하는지. Most experiences in our lives,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험은 자, 이게 이제 수식해주고 있죠.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 시기에는 어렵게 보였던 그 경험들이 valuable lessons in the future. 미래에는 아주 귀중한 레슨이 될 수 있다. 레슨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disagree 하냐, 이제 설명을 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agree를 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agree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귀중한 레슨이 된다. 라고 선택해 주는 게 thesis 될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하는 거니까. 선택에서는 나는 agree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중심에서 이유를 잡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paragraph writing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예시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귀중한 레슨이 될까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되어야 되겠죠?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걸 부딪혔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려운 것을 부딪혔어요. 근데 이거를 어찌어찌 했건 해결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 짧게 잡은 키워드 중심에서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중심되는 내용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답안이 될 거예요. 자, 이걸 확인하는 방식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경험들이 나중에는 귀중한 레슨이 돼.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론적인 말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는 problem이죠. problem 해결하는 것은 solving 기술이니까 능력 skills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problem solving skills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이유로 잡고요.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했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신감은 confidence가 되겠죠. confidence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paragraph writing과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이 설명이죠. 설명은 뭘 설명하는 거였죠? 네, why와 how 이 둘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how에 초점 맞춰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냐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아까 이 부분에서 조금 했듯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하실 때 객관적이 돼야 돼요. 객관적.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되면 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죠? 이게 힘들지만 이걸 어찌어찌 해보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노력을 하면서 나만의 풀 수 있는 방식이 생기겠죠. 효과적이고 알맞은 방식이 생길 거예요. 그죠? 효과적으로 표현할게요. 효과적인 방식이 생길 것이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 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좋은 논리는 이 설명의 맨 끝이 이 이유와 똑같아지는 결론을 맺어야 해요. 그래야지 내 설명이 맞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끝이 이 내가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맞닥뜨리고 힘들지만 노력해서 나만의 효과적이고 알맞은 방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서 강화시키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결국은 paragraph writing과 그 다음에 스피킹에서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것들을 영어로 좀 바꿔보면 좋겠죠. 단어들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글을 쓸 때 그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problem이고요. 그죠? problem. 그죠? 그 다음에 hard work. hard process라고 할까요? 어려운 과정. 그 다음에 try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efficient.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알맞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알맞은 뭐 있죠? appropriate. appropriate. 적용한다 뭐 있을 수 있죠? 네, apply요. 이거. apply.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이제 써 나가면 설명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설명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이 가설을 실제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실제화. 실제로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면 나의 가설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말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독자들이 믿어주겠죠. 예시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설명까지는 가설인데 내가 예시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내 말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은 예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예시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개인적 예시가 좋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적, 내 얘기든 알고 있는 것이든 들었던 것이든 뭐 책에서 봤던 거든 이런 것들로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개인적 예시는 어차피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뢰성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시를 쓰는 데 있어서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개인적 예시로 접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개인적 예시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설득이 되려면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뢰성을 가진 예시가 내 글을 뒷받침해 준다면 내 말은 사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서치가 필요하겠죠. 어떤 공신력 있는 뉴스라든가 통계라든가 학계의 발표라든가 어떤 책의 객관적인 설명이라든가 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주장하고 설명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안 돼요. 예시 안에서 내가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그대로 예시에서 보여줘야만 내 말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예시는 개인적 예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학습이 됐다면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예시,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가 그 다음 통계라든가 학술계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시는 게 좋은 설득형 에세이가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예시에서는 내가 주장하고 설명했던 것들이 예시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내 말은 사실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쉽게 예시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지만 노력해서 효과적인 방식을 터득하고 적용해서 결국 미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보여줘야 돼요. 이거에 맞는 적절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1번에서 6번까지 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번 그 수능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수능? 코리안 SAT. 그죠? 자, 학생들은 실제로 SAT를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봐요. 막 테스트라고 하죠. 모의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이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모의 테스트를 보는데 이 높은 점수를 맞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하려고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보고 노력을 해서 나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실제 그 한국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1번에서 7번까지의 과정을 실제 한국 수능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예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독자들이 맞아. 내가 공부했을 때 모의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잘 본 경험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네, 그래, 설득 당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설득형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유는 생략을 할게요. 두 번째 이유도 컨피던스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게 되시면 이제 첫 번째 본론과 두 번째 본론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본문이 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볼게요. 그 아웃라인을 옆에다 두시고 그대로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 나가시면 자, 첫 번째로 자, 아주 힘든 experiences. 자, 주장문에서는
문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주장문과 결론문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을 해줘야 돼요. 이 패러프레이징은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해서 써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경험이 precious lessons, 아까 valuable로 있었죠? 근데 이걸 바꿔준 거예요. 아주 귀중한 레슨이 될 수 있어요. 미래에. 왜냐하면 그것은 그 경험들은 그 경험들을 하는 것은 데이가 더 알맞겠네요. 그럼 S가 없어야 될 거고 사람들을 그들의 특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을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맡아들였을 때 그죠? 그들은 보통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지하죠. recognize, 인지하다, several working method, 어떤 몇 개의 일하는 방식들을 인지해요. 근데 그 방식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가장 효과적인 것,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또 다른 일에 적용하고 이런 기술들을 다른 일에 적용하고 하면 그들은 더 쉬운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장과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의무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의 테스트를 보는 거죠. 2번에서 4번, 1년에. 뭐 하기 전에? 수능을 보기 전에.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대학교 레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게 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잘 경험하죠. 그 순간을 그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비록 그 모의고사가 여기가 힘든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또한 힘이 들고 실제 시험처럼 힘이 들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but also teachers and parents,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생들이 완전히 훈련될 수 있다. 뭐까지? 실제 수능을 보기까지. 뭐 때문에? 그 모의고사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특별한 자신만의 기술을 얻겠죠. 테스트를 위해.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뭐 시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 글쓰기라든지 결국 이런 것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또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장문에 그 시기에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미래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아웃라인 없이 하는 것보다요, 아까 같이 잡아봤던 아웃라인을 토대로 잡아가시면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글을 쓰다가 중간중간에 바꾸는 형태도 없고요. 아웃라인에서 내 글이 잘 될 것인가를 미리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꼭 잡으시고, 또 아웃라인을 잡는 것이 또 미래에 또는 다음에 설명드릴 독해와 듣기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하나를 쓰고 또 이거에 상응하는 본문 2를 쓰고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시면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이 안 드리는 부분은 이제 도입부, 인트로가 있는데요. 인트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과 형식과 그 다음에 글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full essay도 결국은 paragraph essay가 잘 훈련이 됐다면 예시만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만 띄워주면은 이게 본문 에세이가 되고 이유 두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결국 그 자신감은 논리와 내 말을 실제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두 번째 거는 다음 시간이나 또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예시가 중요한데 예시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내 말이 사실화를 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시가 좋은 만큼 내 글의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안드린 개인적 예시로 출발을 해서 그게 익숙해졌다면 공신력, 신뢰성이 높은 예시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패러그래프 에세이는 4학년 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지는 뭐 단문 형식의 글을 쓴다든지 또는 빠른 학생들은 또 에세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학원을 다니고 글을 썼을 때 글을 쓸 수 있고 자신의 말을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좋게 발전이 되지만 이 논리 형성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논리 형성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방식 제대로 간 방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는 이 논리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디 논리 형성에서 나의 글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형태의 글이 결국은 학교 생활이나 나중에 논술이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의 형성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이 초 4학년 때 어느 정도 이 글쓰기의 형식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 6학년 때까지는 이제 패러그래프 에세이를 많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내가 주제가 주어졌을 때 생각해보고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다면은 5, 6학년 때 이제 내달락의 full 에세이까지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중1 자유학기제까지는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세요. 하지만 이제 문법과 독해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중1 자유학기제까지는 그래도 글을 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설득형과 비교 대조형까지는 그래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죠. 이게 되면 앞으로 논서술형이 이제 대비가 될 것이고 또한 서술형에 접근을 할 때 좀 더 쉽게 더 빠르게 접근하셔서 다른 과목에 더 힘을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겠죠. 또 이 설득형 에세이는 한국말 논술과 거의 흡사한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두 갈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설득하기도 쉽고 읽히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서술형 다른 과목에서도 정리가 되고 다른 과목에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하시고 익숙해지게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보고서라든지 발표라든지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논술, 면접 또는 공인 성적을 얻을 때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에세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다른 중요사항은 에세이도 중요하지만 에세이에 맞게 그것이 어떻게 독해와 듣기에 활용되는지 모든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비대칭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 에세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중심의 아웃라인을 잡는 방식을
제대로 훈련하고 학습했다면 이 독해와 듣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중심의 아웃라인, 그 잡는 방식을 이용해서 에세이를 써 내려가는 것, 결국은 아웃라인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반대 현상을 독해에서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내신 대비가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방식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지도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 paraphrasing,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의 요약. 이 두 가지가 영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에세이에서도 이제 thesis,를 다시 한번 paraphrasing 할 때 topic sentence가 되고, 그게 다시 결론문에서 결론문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결론문에서 또 paraphrasing 필요하거든요. 이 paraphrasing을 한다는 것은 그 글을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독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독해 문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도를 말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걸 말하고요. 이 키워드 중심이라는 것은 에세이와 독해, 듣기에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심적인 티칭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full essay에 대해서 쓰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단편적인 것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고 그게 반복적인 연습과 이제 학습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학습량을 다 보여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죄송스럽고 어떤 자제분들이 또는 학생분들이 어떤 학원에 다니실 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좀 혼자서는 하기가 조금 힘든 영역은 있어요. 어떤 방식이라든가 논리 구성이라든가 또 그 글을 첨삭을 받고 또 확인을 받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재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교재보다는 이제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어떤 과정들을 더 많이 찍힐 수 있도록 하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독해하고 듣기거든요. 이 독해하고 듣기가 어떻게 해서 키워드 중심의 요약이 정말 잘 활용이 되고 내신에서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설명을 드리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